임팩트가 크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다른 거 뭐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저희 제 친구다라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다라고 소개를 하시는 게 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사실 어제 밤부터 그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의 생김새에 대해서.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이대부고를 일단 앞에 좀 두겠습니다. 그리고요. 광성 안 돼. 숙문을 그 다음으로 좀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여고 약간 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죠. 그리고 이제 서울여고. 근데 서울여고는 살짝 앞에 있을게요. 그리고 서울여고와 비슷한 라인에 광성고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쯤에 이화여고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난이도입니다. 예. 네, 넘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영어를 정말 잘 아시는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셨고요. 이걸 잘 풀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의 특징은요. 수능도 잘 봅니다. 심지어 대학 가서도요.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마포구가 거의 상호 연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대부고가 옛날에는요.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했어요. 하지만 요새 조금씩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문 밖에 있는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고는요, 예, 아예 그냥 4차원의 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외부 지문도 그렇고요. 내는 문제 수준이 다른데, 근데 결국 여기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까워서도 그렇고요. 학생들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요거랑 비슷한 거를 어디서 보냐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서초에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서초엔 세화고랑 세화여고 그리고 현대고 압구정에 있거든요. 전부 자사고인데 요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학교들이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포가 정말 학군지가 돼가고 있느냐? 저는 영어에서 그걸 정말 명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여기에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소개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가 굉장히 어머님들 여기서 웃으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도움이 안 되는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아닙니다. 자,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요한 거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자체 컨텐츠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비 고1들은요. 고2는 이미 결정이 좀 돼 있죠. 예비 고1들은 교과서가 바뀝니다. 사실 교과서에서 원고가 완성이 돼 있거든요. 자, 요거 여기서 자를 거거든요. 자, PD님 잘라주세요. 저는 이미 지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워크북 작업도 다 끝나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제가 다운받아서 쓰고 변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판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 학원들 포함해서 거의 많은 뭐 이제 전문 학원들은 특히 많이 다운받아서 쓰는데 제 이름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름을 조봉현이라고 하진 않았죠. 진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거를 또 말씀드리면 저는 수능까지 보고 있는 강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딱 좋게 하겠다. 요것만 어떻게 마무리하겠다. 앞에 닥친 것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끝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저는 같은 라인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화여고가 좋은 건 이화여고는 학교 것만 좀 잘 따라가면 수능 1등급까지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수능 1등급이 아니라 여기는 수능 100점이 문제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학교들은 어떨까요? 근데 우리 학교들도 잘합니다. 학교 내신만 잘 따도 2등급, 1등급 거기까지 갑니다. 그럼 고3 때 마무리만 잘해줘도 돼요. 그게 일단 영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크게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3월에 겪을 것만 저희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등교하고 나서 바로 뭐가 있냐면 학평이 있습니다. 저희 내신을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3월 학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학평에서 나름 괜찮은 점수가 나오거든요. 고1, 2는 아직까지 쉽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죠. 하지만 광성고와 송문고는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남녀공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내신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두 부류의 학생들이 생겨납니다. 아싸 좋아. 이거는 누가 봐도 잘 봤죠? 이 친구들은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머님들 얘네들이 잘 본 이유와 얘네가 못 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여기는 공부를 적게 했다. 맞을까요?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다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암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예비고 1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에 3배 이상의 범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비고 1은요, 중3이죠. 아직은 초졸. 중학교 때 봤던 건 보통
두 과면 하나당 4지문에서 5지문에서 10지문 정도 됩니다. 외부 지문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5지문 넘질 않아요. 그래서 15개의 지문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가장 적은 게 30지문이죠. 심지어 서울여고는요 30지문으로 가장 적게 출제를 여태까지 했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 중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살짝 앞에 놨죠. 이런 식의 시험 범위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살짝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문이거든요. 중간에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영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암기를 했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근처에서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옮겨서 어학원이라든가 전문학원에서 이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어디 학원이라고 말을 못 해드리지만 들어가 보시면 아시거든요. 똑같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초점은 여기 암기에 있어요. 암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어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암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 암기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1등급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너 어떻게 했어? 그러면 다 외웠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응용이 되는 암기. 그리고 일반 3등급 미만, 그리고 이제는 2등급까지도 포함되겠죠? 그 친구들은 응용이 안 되는 암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결하려고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이 있고 그게 우리 학원에서 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응용이 안 되는 거, 그 암기를 타파하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자, 요걸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대부고랑 서울여고가 가장 많이 출제하는 유형인데요. 킬러 문항으로. 원래 없었던 지문을 추가해서 여기서 이렇게 요약해라 이런 지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Atlas of the Heart라고 그 랭귀지, 언어학이랑 이모션, 감정이랑 심리학까지 다뤘던 책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어디 과에서 이걸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 원문을 보면 있었던 거를 발췌해서 여기다가 여기다 끼워 넣으신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러면은 원문만 다 검색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요새 또 챗GPT가 엄청 발달했죠.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그걸로 새로운 문장 또 만드세요. 실제로 지금 선생님들 그 연수 받으시는 게 챗GPT, AI 융합 이런 거 외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장을 암기하게 만드는 게 킬러고 이거 해결하면 1등급입니다. 이거 하면 1등급. 하지만 이화역은 좀 다릅니다. 아시죠? 예, 이화역은 조금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보여드릴 거는 학생들이 외운 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이게 지금 학생들이 배운 거거든요. 이걸 외웠어요. 근데 이제 선택지가 이렇습니다. 선택지에 새로운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길고 일단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앙여고는요. 90% 이상이 전부 영어 선지입니다. 제가 90%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한 거고요. 사실 이번에 100%였습니다. 1학년 때 붙여요.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나간 게 이화여고죠. 예,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새로운 문장, 내가 전혀 맥락이 없이도 이해해야 되는 문장의 수준들이 엄청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학교에 있는 그냥 여기 교과서라든가 어떤 그 범위, 주어진 거에다 집중도 하셔야 되지만 그 외 플러스 알파 응용 가능한 걸 만드셔야 되는데 응용 가능한이라는 건 사실은 수능적인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매칭을 계속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응용 가능하게 새로운 문장 봐도 가능하게 만들면서 여기까지도 가능하게 만들 거고 이게 이화여고가 수능과 전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혹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실까요? 안 보이신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지문을 읽고 유추한 내용 중 여기까지만 있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유추한입니다. 유추한이라는 건 앞에 보면은 요거 내용으로 일치하는 거거든요. 내용 일치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인데 유추라는 건 한 바퀴 거쳐서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죠. 치킨을 먹으면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치킨을 먹으면 됩니다. 이게 추론이고 유추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까 수학쌤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스스로 판단해낼 수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영어 선택지로 갖고 옵니다. 유추한 거. 그래서 추론의 영역이 학생들이 여기는 영어 선지랑 겹치게 되면 굉장히 힘든데 이게 이화여고의 기본 컨셉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킬러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음 지문을 읽고 심리, 이론과 예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 2개. 보시자마자 한숨이 나오시죠.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진짜 보자마자 저도 와 선생님들이
심리학을 이중 전공하셨을까? 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실제로 심리 이론과 예시, 이렇게 또 예시가 영어로 나오죠.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 진짜 어려운 거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 일반고에서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미 유추 문제는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저는 광성고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성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지금 편차가 큰 게 줄어들고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서 여기도 살짝 앞에 위치시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있었던 중학교 학습법, 초졸 학습법들 있잖아요. 거기서 암기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암기는 결과여야 되거든요. 과정을 반복하고 특정으로 내가 뭔가를 설명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서 마지막에 암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머릿속에 학생들한테 심어놓는 게 저의 겨울방학 역할인 것 같아요. 특히 숙문고는요. 자, 여기는 제가 살짝 빼놨는데 숙문고 아까 지원하신 분 계시죠? 예, 숙문고 재밌는 게요. 서술형인데 한국어로 50자 정도 쓰라 그러거든요. 혹시 학생들 요새 글 씁니까? 안 쓰죠. 여기서 나온 거를 비교해서 무엇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있냐면 띄어쓰기 뭐까지 포함. 여기서 어떤 거 틀릴 시 0.5점씩 감점. 선생님들이 남학생들이 못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이제 헤헤거리는 건 잘하지만 실제로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응용 가능한 영어, 그게 수능적인 영어, 그리고 과정을 풀이할 수 있는 영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신에 여기 있는 디테일까지 잡으면 당연하게도 수능이 1, 2등급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신을 통해서 수능까지 대비가 되느냐 영어는 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능적으로 조금 더 확장시키는 영어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제가 그래서 가지고 온 솔루션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범위의 시험을 대처해야 되고요. 사실은 여기 원우적 사고라고 해놨거든요. 우리 대표님 이름이 원우라서.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또 자리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수능적 사고라고 좀 바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능이라는 게 그 결이라든가 학생들의 관리 시스템이랑 제일 맞닿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은 분들의 강의를 보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마포스러운 어법과 영작 요거는 내신에서 직접 쓰이게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가장 관심 많으시죠? 개인에게 맞는 학습 프로세스 요거 영어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범위 시험, 수능적 사고는요 당연히 수능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거 여기 보면요. 서울여고는 사실 직접 모의고사 뭐 이런 거 1년 전 모의고사 패턴들이 있거든요. 어디를 할지 중앙여고가 랜덤입니다. 여기는 부교재가 랜덤으로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EBS예요. 이대보고도 랜덤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능률 출판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앞에서 범위에 들어갈 만한 건 1과부터 6과 요 아니겠죠? 네, 중요하고 어려운 거 싹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할 겁니다. 광성이랑 숙문, 여기는 보통은 광성도 EBS를 보통 쓰는데 이대보고랑 같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화여고 같은 경우엔 일단 제가 최상위반을 가거든요. 이화여고는 다른 반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최상위반 가셔야 됩니다. 최상위반, 거기서는 고3 위주로 갑니다. 고3 경찰대 사관학교까지 들어가요. 그 정도까지 들어가도 안심 못합니다.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기본반 이런 거 안 하냐. 전부 다 합쳐져 있습니다. 저희 무학년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려운 걸로 계속 맞닥뜨리게 만들 겁니다. 응용하게 하면서요. 그리고 문장의 의미, 추론, 그리고 레벨별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이게 잘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 추론과 작문선지 이해 능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객관식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뒤에 이제 어법을 조금 더 빠르게, 어법과 영작에다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학교에서 어떤 부교재가 주로 쓰이나 그거 예측샷 한번 해볼 거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응용 가능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뭘 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사실 영어는 잘하는 애들이 잘하거든요. 저희 수학 선생님이 사실은 영어를 진짜 잘해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예, 처음에 있었던 수학 선생님입니다. 다른 두 분 잘생긴 분 말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영어를 하시는데 설명을 못 합니다. 설명을 못하는데 그냥 영어를 풀어요. 그러면서 영어 수능도 나오면 그냥 이거 아니라고 푸세요. 영어는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너 못해가 아니라 영어를 잘하게 만들면 돼요. 그거는 수능을 잘하게 한다는 말이랑 사실은 거의 비등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거 만들 거예요. 그럼 인턴은 어느 예. 상관없이 아무나 선생님이 수업을 들으면 예. 못하는 그 수준도 그냥 다 똑같이 잘하는 거 못하는 다 들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반을 2개 하는데 하나는 최상위 반,
하나는 기본반입니다. 예, 근데 기본반도 그렇게 기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딱 맞닥뜨려서 즐거워하는 강의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즐거워하는 강의를 해서 나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엄마. 난 몇 개 외워서 이랬는데 그게 중학교 단어고 그게 중학교 때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딱 시험 봤는데 내가 배운 거랑 전혀 다른 게 나와버리고 이러면 이거는 강사가 정말 무리하고 좀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려운 거 부딪히게 합니다. 근데 힘들잖아요.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시킬 거예요. 그냥 혼자 안 두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지금 제가 타겟팅한 거는 일반적으로 3, 4등급 레벨이 기본반입니다. 이거 3, 4등급이 아니죠. 기본반은 5등급에서 4등급의 친구들이 1등급에서 2등급까지도 노려보자라는 컨셉인데 이게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힘들면 네가 알아서의 의지 파이팅 이러지 않고요. 이따 말씀드린 계열적인 거 1대1로 당연히 클리닉 합니다. 제가 18시부터가 수업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저희 클리닉 시간이 13시부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오면 됩니다. 저도 있을 거고 여기 아주 능통한 조교쌤들도 있을 거고 사전으로 웜업하고 나서 듣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절대로 빼놓지 않을 거고 중요한 건 누가 들어도 사실은 들려야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왜냐면 중학교 때 놀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 학원 강의도 못 따라간다면 그럼 솔직히 학생이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든 듣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칭 엄청나게 많이 하고 본 운동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요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안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전화로 많이 깨워줍니다. 그래서 차단도 많이 당하고요. 근데 차단이 많이 당하지만 뭐 이제 결국 와갖고 같이 문제 풀면서 뭐 마라탕도 먹으면서 상담하고 차단 푸는 시간을 가지고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먼저 아침에 딱 앉으면요 바로 테스트를 하는데 다른 그런 그 윈터스쿨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다른 윈터스쿨은 그냥 외운 거 체크하고 못 외웠으면 남겨서 더한다 이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외운 거 테스트했으면 무조건 그거 응용한 문장 가지고 옵니다. 문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듭니다. 제 컨셉은 수능적 그리고 응용 그게 내신과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석하고 여기서 또 좋은 건 간접적으로 문법 포인트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법 포인트 하나까지 무난하게 숙지를 하게 되면 여기 집중하기 때문에 얘는 간접적으로 쓱 익혀버려요. 그러면 마지막에 또 응용형 테스트를 보는데 이때는 내신에서 활용되는 어휘 문항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거요. 단순하게 그냥 매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맥을 파악하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문맥상 들어갈 거 계속 만들어주죠. 이런 거를 계속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하면은 하루에 표제어가 40개지만 여기서 약 20개가 더 들어가서 하루에 적어도 60개 정도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게 돼서 이번 겨울방학 때, 자꾸 여름방학이 생각나서 겨울방학 때는 2,400개 정도 일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한다고 했지만 할 겁니다. 어떻게든 이건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어한다. 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이제 저랑 옆에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저를 믿어줘요. 그러면 하게 됩니다. 저도 공부를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랑 친하니까 그 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학생들이랑 있으면 저는 옛날에는 좀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생긴 건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생겼어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근데 요새는 정말 곰돌이 푸 같은 이미지로 좀 다가가려고 해요. 그렇다고 빨간 티셔츠를 입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자, 개인에게 맞는 학습 프로세스 보여드릴게요. 일단 1타 강사 레벨별 운영. 예, 저희 다른 데 가면은 정말 1타 취급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죠? 연기하는데 2명이면 수업 놓고 한다고. 예, 저희 그냥 각오하고 왔습니다. 괜찮아. 못 벌어도 돼 하면 좀 그러니까. 조금 못 벌어도 돼. 단기간은. 하지만 저희 전문성 2명한테 다 쏟을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2명 놓고 했는데 2명이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무능한 거거든요. 저희 그런 식으로 보여줄 겁니다. 봐봐, 완벽하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앙고, 저희 중앙고는 압도적인 1타쌤이어서 저희 부원장님이기도 하신데 저랑 이제 생긴 것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중앙고를 맡으시고 이대부고랑 광성고는 이제 제가 맡고요. 특히 광성고는 이번에 이제 전교 1등 했던 친구, 뭐 1등급 이런 친구들 전부 제가 맡았습니다. 내신 때. 실제로 고3 이번에 고3 했던 친구들도요. 제가 이제 잠깐 마포를 떠났단 말이죠. 이대부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응 자료? 네. 그래서 바로 자료 받아갔습니다. 다 케어합니다.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수능 강의는 다른 데서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고3 졸업생이 많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맥주 먹자고 저 연락이 와요. 아직 졸업도 안 한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이유는 제가 중간까지도 케어를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친구들은 수능까지도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화여고는 조은지쌤 유명하십니다.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백문함쌤도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숙문고도 다 맡아주실 거예요. 저희 피드백 어떤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도 일일이 읽고 가는데 이거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보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이 되어서야 과제를 제출하는데 매우 완벽합니다. 일요일 수업이거든요. 그러나 테스트의 점수는 매우 낮고 서술형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답을 보고 쓰고 익숙해지는 것을 공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제가 고등학교 넣으면 안 되는데 자, 이 근처 고등학교이긴 합니다. 베꼈다는 거죠. 베낀 친구들 일일이 씁니다. 물론 여학생들한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학생들은 삐져요. 여학생들은 차라리 이제 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끝까지 와갖고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쌤 어제 우리 엄마한테 뭐 보내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요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까지 보낸다는 건요. 1차 경고, 2차 경고 상담까지 모든 걸 마친 상태에서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요거는 사실 학생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앞에 보면은 여기가 잘렸는데 이런 문법이 부족해. 이런 문법을 지금 3연속이나 틀렸어. 이런 게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적된 걸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루틴까지 관리를 할 겁니다. 요거는 사실 예비 고2보다는 고1에 좀 가까운데 고등학교 2학년들은 요거를 탐구 영역에 쓰더라고요. 일요일이 이제 수업이잖아요. 이거 또 잘못했네요. 월요일 수업인데 아주 그냥 아까 한용욱 쌤이 얘기를 했는데 자, 월요일 수업입니다. 일요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수업이면 이제 학생들은요. 월, 화, 수, 목, 금을 놉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몰아서 이렇게 숙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베껴 쓸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바꿀 겁니다. 수업을 했으면 바로 복습해야 되는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30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거 바로 해서 저한테 인증샷 보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 시험도 매일매일 제가 체크하고요. 요건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중간에 본인이 괜찮은 시간 하나 정해서 선생님 저 이 시간에 영어 숙제할 거예요. 요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과제를 여기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습할 걸 먼저 하게 합니다. 등급은 타이밍이거든요. 가장 효율성이라는 건 예습과 복습과 이런 주중에 있는 워크북 타이밍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저랑 학생들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제 주간지 봉이라고 했는데 저희 조교쌤들 좀 이름 좀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간지로 계속 나가고 앞에 있었던 요 과제 계속 들어갈 거고요. 해석, 영작, 독해 다 같이 들어갈 거고 같은 소재 다른 구조 패턴화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이래야 응용하거든요. 수능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찍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거기 없는데 여기 보시면 오답 노트가 1번, 2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쓴 답이 왜 틀렸는지를 일일이 하나씩 쓰게 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건 여기서 학생들이 자기 근거를 표현하게 돼요. 보통 영어에서 감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게 삘이 왔어요 이러거든요. 자, 그거 없습니다. 무조건 근거 적기 하고 그게 왜인지 그게 왜 틀렸는지 하고요. 마지막엔 지식과 태도까지 잡습니다. 보통 문법 틀린 학생들은요. 거의 하나예요. 이유가. 다 했는데도 그런 친구들은요. 앞에서부터 안 읽습니다. 밑줄만 봅니다. 그런 거 일일이 다 교정할 겁니다. 당연히 자체 교재 활용하고요. 디자인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멍멍이와 핫도그를 같이 넣으면서 이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자,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게 하고요. 저는 이미 대학교 때부터 시중 출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을 사진 못했지만 등록금을 내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지금은 컨텐츠 업체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랑 교재 퀄리티만큼은 좀 장담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잘 보면 좋지만 못 보더라도 다음 시험을 기대하면서 나의 발전을 확인하게 만들 거예요. 저의 목표입니다. 나 못했으니까 이번에 1등급 못 땄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번에 더 잘할 겁니다. 이 학생들을 만들고 싶고요. 특히 지금 예비 고2들 갈팡질팡 할 거거든요. 그거 이번에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난 될 거야. 5번의 학기라면 1, 2, 2개 끝난 거거든요. 3개나 남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남학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즐거운 학교 생활 좀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마포 학생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거기 점수까지 더해주면 얼마나 바랄 바가 없겠습니까? 그걸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맡은 마포 메시부의 조봉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